글씨가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결처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 미달 등 이거는 뭐 거의 되게 엄청난 사고로 지방의회 자체가 이제 의결이 이제 불가능하다. 뭐 약간 이럴 때 그리고 급하게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는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대문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서대문구청의 이 시점에서 약간 서대문구에 약간 못마땅하다, 서운하다 이런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민생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준예산안을 공개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주민들한테 예산안을 공개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이해가 오히려 더 안 가는 내용이어서 왜 이분들은 이게 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의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예요. 공개해야 돼요. 근데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되게 냉정하게 말해서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못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는지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지를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어려운 거 아니면 공개를 좀 해라. 그래야 우리가 조금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떤 예산이 좀 문제인 건지 등등등도 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대문구에 선결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준예산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민생 지원 예산이라고 하면서 보훈, 동행, 지역 공동체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장애복지원 무료급식, 설 명절 전통시장 지원, 등등등등등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신년 인사 때 한 분이 항의를 굉장히 세게 하셨죠. 그래서 임산부인데 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냐, 약간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리고 학교 급식까지 해서 298억 원 가량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예,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서대문구청은 꼭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막 뭘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였죠. 여성문구단 관련된 지역 체육진흥법인가 약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지자체는 당연히 스포츠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무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행령을 보면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결처분 관련된 122조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선결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22조 시행령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에 따른 선결처분의 시행령을 보면 어떨 때 할 수 있냐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그걸 보셔야 이게 지금 선결처분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행령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각각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천재지변이나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구호. 맞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군사 안보상의 지원. 맞습니까? 아니죠. 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맞습니까? 아니죠.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면은 이게 같은 급인 거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군사 보호 안보상의 지원
요렇게가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지는 1호, 2호, 3호는 같은 급에서 같이 긴박한 상황인데 4호가 갑자기 덜 긴박한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됩니까? 긴박한 내용들이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비슷한 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구청장이 제2요구를 해제하면 되잖아. 혹은 구의회랑 합의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면 되잖아. 뭐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천재지변수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인재죠, 인재. 정치를 제대로 못한 인재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수지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아까 예산안에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긴박한 예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감사 청구 등을 했을 때 안 걸릴까요? 저 이거 감사 청구하면 이거에 맞지 않은 예산이고 위법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뭐 본회의장 점거 때 공무원들이 도왔던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쭉 하고 나서는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거 제가 볼 땐 공무원들도 져야 됩니다. 지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준 예산은 굉장히 법령과 이런 등등등이 물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모순되는 준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뭐 보수적으로 법에 맞게 딱 정했는데 갑자기 선결처분 와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쓴다? 저는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위협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제가 듣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이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좀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해져요. 준예산 체제로 가면 안 된다. 구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냐. 의결했기 때문에 제의는 할 수 있다. 제의는 하더라도 일단은 구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일단 집행해라. 그러니까 준예산으로 하지 말고 구의회에서 집행.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20일 날 의결을 했었던 그 구청의 원안에서 48억 8천만 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48억 8천만 원이 빠지는, 그러니까 6개죠. 그 6개가 뭐냐면은 농구부 예산, 기숙사, 공무원 기숙사 예산, 서머 페스티벌 예산, 함신이 오케스트라 예산, 그리고 K 한류 문화체험관, 한류 문화체험관 예산, 그리고 하나가 홍제 역세권 후보지 뭐 설계 용역 예산, 이렇게 해서 한 48억에서 49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일단 집행한 다음에 제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제의가 통과가 되면은 그대로 그냥 48억은 뺀 상태에서 예산이 가는 것이고, 제의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뭐 내고 예결위를 거치든 본회의를 거치든 등등등의 절차를 밟아야지 되는 것이지 준예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예산으로 간다라는 거 법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결하지 못했을 때 준예산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의결했잖아요. 12월 20일 날. 이거를 구청에서는 절차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절차 위반 제의 요구하는 거는 오케이 뭐 절차 위반으로 따질 수는 니들은 구청에서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의결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준예산으로 갈 게 아니라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될 때만, 의결을 하지 못했을 때만 준예산으로 가는 것이, 의결이 됐으면 일단 그 예산으로 가야 된다. 이게 행정안전부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요,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재밌다 뭐다 이렇게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제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시잖아요.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의결한 예산을 하지? 제의 요구했으면은 그게 사라지고 이 효과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잠시 멈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미묘한 게 뭐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례가 있겠죠. 구의회에서 조례를 뭔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청 이성원 청장이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근데 재의요구를 하면은 효력이 정지가 되고 그 재의요구 결과 날 때까지 이건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의결을 하고 공표까지 20일의 기간을 주면서 20일 사이에 제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조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은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가 잠시 유보되는 효과가 유보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의장이 땅 두드린 순간 효력이 발생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유보가 돼야지 제의했을 때 이거 효과를 뭐랄까요? 이렇게 유보시키고 뭐 다른 뭐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조례처럼 뭐 엎어서 재의결을 할 때는 이거를 정지시키고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안은 두들기고 의결이 되는 순간 바로 효력 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의결한 예산을 쓰는 게 맞다라는 행안부의 그 답변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의 절차에 들어가서 제의에서 만약에 안 되면 뭐 얘기할 거 없죠. 그냥 48억 원 정도 빼고 쓰는 건데 안 되면 다시 그 주작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 쿵짝쿵짝 해서 뭐 본회의 돌려서 이렇게 등등등 본회의 다시 거쳐서 이렇게 되는 예산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준예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결 처분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 행안부의 말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정당하게 이렇게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선결 처분 같은 무리한 짓을 안 해도 되고, 무리한 짓이라니요, 죄송합니다. 무리한 행동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준예산으로 갔다가 준예산으로 가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민생예산 다 날려먹고 못 쓰고 있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이러니까 갑자기 선결 처분이라고 하는 그걸 들고 와서 하는데, 선결 처분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아까 예산을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그거 한 겁니까? 이게 재산상에 얼마나 실패를 보는 것이고, 시행령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천재지변 상황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돈은. 이거 만약에 주민감사청구든 감사청구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이거 집행했었던 공무원들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대체.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쓰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걸 시키는 구청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셨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준예산 안 하고 구의회에서 의결한 거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제2요구 처리해가지고 제2요구에서 이걸 다시 이제 뭐 일정을 진행하든지 하게 하는 거가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소위 말하는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안 보여도 되고, 오늘 남과자 이동 동정보고회가 아니라 뭐 비전 설명인가 어땠지만 오죽했으면은 남과 이동 한 주민분이 구청장, 국민의힘 의원, 뭐 시의원, 뭐 민주당 의원 다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왜 안 할까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가 있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진짜 뇌피셜입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되게 쉬운 방법이고 이미 그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청에서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멘 소리 합니다. 뭐 그런 소리 했었죠. 뭐냐면은 뭐 행안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직원을 뭐 공무원에게 이렇게 너무 쪼아서 행안부 공무원이 뭐 이런 답을 줬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쪼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게 약간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건지 이게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건지, 저는 이성원 청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그건 도대체 치고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준예산을 안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지리하게 뭔가 민생을 볼모로 잡고 이 난리가 났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 이럴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난장판이 됐을까?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뇌피셜입니다. 뭐 있는 게 아니라. 예. 전 분명히 밝혔습니다. 뇌피셜이라는 거. MBN에서 박찬숙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인데 제가 저한테 딱 꽂히는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꽂히냐면 월급을 받고 있대요. 선수 두 명인가와 몇 명의 선수와 몇 명의 코치를 내보냈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내보냈으나 뭐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의 날에 뇌피셜을 계속해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농구단은 준예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농구단의 예산 집행이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준예산에 대한 법령 관련해서 이렇게 등등등을 볼 때도 농구단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래서 이런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준예산안에 대한 공개를 안 하니까. 제발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행정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젠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 담당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안을 공개를 안 합니까 주민들한테. 어쨌든 또 화가 나니까 또 그랬네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거 관련돼서는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준예산으로 이거는 쓸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인터뷰만 보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서울시와의 뭐 매칭 예산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모든 준예산 제도에서의 매칭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안에 이 농구단이 예산이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정말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를 이유를 대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농구단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근거가 있는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 여기까지 이제 돌려봤죠. 그래서 구의회에 의결한 예산, 구의회에서 의결했던 예산, 그래서 행안부에서 집행하라고 했던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원안 7,800억, 9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7,800 얼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구단 예산, 기숙사 예산, K 한류 문화체험관, 함신의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썸머 페스티벌, 그다음에 홍제역 역세권 설계 용역 요거를 한 의결 그걸 뺀 예산과 현재 준예산 플러스 성결 처분 예산을 비교했을 때 도드라지게 딱 하나 차이 납니다. 앞에 예산 구의회에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예산, 구청장이 애써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는 농구부 예산을 쓸 수 없고요. 후자에는 준예산, 되게 빡빡하게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준예산 플러스 지금 뭐 힘들다고 하니까는 민생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하는 성결 처분 예산에는 여자농구단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MBN에 나온 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서울대문구청이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냥 그 보도를 보고 근거해서 뇌피셜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도 복잡하게 민생이네 뭐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차이는 여자농구단 예산 있냐 없냐 차이가 결국 가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고 이게 왜 또 저는 뇌피셜을 돌렸을 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서대문구 본회의장을 점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를 하고 거기에 서대문구 구청 공무원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와서 응원을 했던 그 상황에서 그 전날 민주당에서 결정했던 삭감 예산은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6개가 아니라 딱 하나 삭감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된 그거에서 딱 하나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걸 빼면서 여자농구 예산안, 여자농구단 예산만 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청 본회의장이 점거되고 뭐하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요 정도는 다 없애겠어라고 하면서 48억까지 늘어난 거지. 원래는 여자농구단 예산 하나만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랬던 쟁점이 된 여자농구단 때문에 그 난리가 났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준예산 체제 들어오고 더하기 선결처분 예산 딱 해보니까 아까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전자는 그게 훨씬 더 민생이랄지 이런 걸 고민해서, 구청에 냈던 예산에서 48억만 빠진 거니까 민생 예산이나 이런 걸 다 쓸 수 있고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원래대로 자기들이 냈던 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준예산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서야 사람들한테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안 되겠습니다. 다시 그냥 본예산으로 가도 되는데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왜 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전자에는 여자농구단 예산이 없고요. 후자에는요. 여자농구단 예산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좀 진짜 약간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조금 화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요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선결처분 예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위법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명히 행안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따르면 서대문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일단 집행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제2요구에서 만약 엎어지면 다시 그거는 이렇게 의회에 절차대로 해가지고 다시 밟아 나가는 방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준예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 준예산으로 가면 안 되냐? 준예산은 의결을 하지 못했을 때 가는 겁니다. 의결했잖아요. 절차상에 위반이 있다라고 구청은 주장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의결했으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2요구를 했으면 이거는 집행을 하면서 제2요구대로는 제2요구대로 가는 거다라는 게 행안부의 이야기고,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좀 안정적인 예산이나 등등등이 되는 거고, 그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어떤 논리 성에도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안 가고 그 빡빡한 준예산, 그러다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고생한다, 왜 민생을 볼모로 니들 이러고 있냐 하니까는 끼케야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게, 다시 그래서 본예산으로 가는 것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되게 위법성이 농후해 보이는, 이거 감사받으면은 지금 담당 공무원들 어떻게 했지 제가 볼 때는 모르겠는 그거로 간 이유는 비교해 봤을 때 여자농구단 예산이 있다 없다의 차이다 라고 제가 뇌피셜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그럴듯해 보이는 게, 어차피 준예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구의회 본회의장 점거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예산 전액 삭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 저는 이게 뭔데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농구단이 뭐예요? 여자농구단이 뭔데 지금 민생이 이렇게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여자농구단이 뭔데 본회의장을 점거할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여자농구단 때문에 본회의장 점거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다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 만나게 생겼고, 거기 공모해서 도와줬었던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거기 있었던 국민의힘 당원들 다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게 생겼잖아요. 여자농구단이 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좀 흥분했는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